안녕하세요. 성공예감 부동산 라인의 김여영입니다. 이 브렉시트로 단 하루 만에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47조 원이 증발하면서 한때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 쪽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 역시 전문성이 결여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맹목적인 투기로 하게 되면은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공예감 부동산 라인 여러분께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능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한능민 전문가님이 여러분의 고민 직접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충처리센터, 또 부동산 상식 소개해드리는 토막 상식 시간, 또 투자 가치 높은 매물 소개하는 투데이 매물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02-377-0288로 연락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성공예감 부동산 라인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한능민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능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지난주부터 장마에 이어서 또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많이 설치게 되던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님들께서도 그런 밤잠을 설치시면서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 그 생각 중에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 동안 한능민 전문가님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77-0288로 연락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이데일리TV 성공예감 부동산 라인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지금 울트라를 네, 거주하고 말씀하시죠. 있는데요. 네, 네. 예. 네, 지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 지금 지금 살고 있는 거를 네. 어떻게 했으면 한가 거주하고 좋겠나.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예. 네,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저거 마포구 중동 네.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중동에 월드컵 삼내리 아파트.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요? 예. 네, 몇 평이신가요? 33평입니다. 언제부터 매수하셔서 살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이거 입주할 때, 저기 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분양했을 때부터. 네, 분양세 언제인지 기억 잘 안 나시고요. 2006년 정도에 매수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 중동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 32평형 이제 예. 매도 타임 궁금하신 거죠? 예. 32평형 맞으신가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네. 마포구 중동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 약 2006년 정도부터 좀 거주를 하신 것 같고요. 32평형 매도 타임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방송이라서 좀 많이 긴장이 되시죠? 예. 네, 좀 느긋하게 그냥 전화로 상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네, 편하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중동에 위치한 참누리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시청자님들께서는 중동이 어디신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동이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암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미디어시티 이 아래쪽에 북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참누리 아파트 한 대충 2005년, 2006년도에 분양이 되었죠. 예. 네, 이제 분양은 얼마에 사셨죠? 분양가가? 그때 분양이 2억 정도 되었고 추가 부담금도 있었고 조합원으로 들어가셨구나. 예.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이 3억 원 중후반 정도 됐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예. 네, 지금 실거주 중에 계시다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주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일단은 이제 재테크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네. 여기 성산 시형 아파트로도 가지 않을까 아니면 더 좋은 데라도 한번 이사도 한번 가고 싶고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성산 시형 아파트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해당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을 원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이 마포구에 대한 특히 상암동과 중동에 대한 지역적인 특색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아실 거예요. 아마 실거주하시니까.
예, 예. 네,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DMC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잖아요. 네, 이 방송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방송국들이. 예, 그쵸? 뭐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들까지 많은 그 케이블 회사들, 케이블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요.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중심이 바로 방송국이에요. 이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요. 지금 이 지역 상암 월드컵 아파트 뭐 5단지 같은 경우가 32평형이 거의 7억 정도 하고요. 예, 네. 지금 해당 거주하시고 있는 데가 지금 대충 한 5억 후반대죠. 5억 7천, 8천 정도 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분양한 DMC 레미안 2단지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6억 초반이었어요. 6억 1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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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2016년이고 얘는 2006년이에요. 아, 근데 매매가가 4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여기는 7억, 여기는 5억 7천, 예, 여기는 6억 예. 1천. 물론 여기가 지금 당장의 가격은 그래요. 첫 번째는 올 2월 달에 분양이 됐거든요, 이 지역이. 예. 분양이 되면서 아무래도 2월 달에는 혹시 뭐가 생각나시나요? 혹시 2월 달 되시면은? 올 2월 달에? 올 2월 달에요? 네네. 2월 달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청약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얼어붙었었고, 또한 이 인근에 있는 남가자동이에요. 이 인근에 있는 주택 가격에 비해서 다소 높게 평가가 되었어요. 지금 이 대지 가격을 본다면요. 이 지역 상암동이 1등이고요. 2등이 지금 계신데요, 중동. 예. 세 번째가 남과자동 인근.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위치가 이 대지의 가격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신다면은 시청자님 갖고 계신 걸 좀 더 갖고 계셔야 되냐? 예, 예. 바로 길 건너편이 예. 이 좀 깔끔하게 쓸게요. 길 건너편에가 같은 평형대가 6억 1천만 원이에요. 10년 차이 예. 나는 게 여기는 5억 7천이고 그럼 얘가 가격이 올라갈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시 아파트도 10년 내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보다 10년 늦게 최신식 아파트인데 6억 1천인데 예. 내 아파트가 5억 7천이나 해요. 10년 된 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일단은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선누리 아파트가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지역 이 그 중심 상업지구, 중심 업무지구가 바로 위치에 있잖아요. 네. 이 인근 같은 경우가 최고의 수혜지예요. 지금 상암동에서는. 네, 여기 보시면은 상암 택지 개발 예정지구 또 새로운 아파트들과 마트들이 계속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한 많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가능해요. 여기는. 사실은 역으로 본다면요. 지금 네. 해당 아파트와 남가자 삼성 레미안이라던가 이 지역이 더 가까워요. 역과는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더 비싼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여기도 2006년이니까 비슷한 네.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역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역세권이 좋은 이유는 다양한 곳으로 이동이 편해서 그래요. 가장 네. 큰 것이 바로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굳이 역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직장이 걸어서잖아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직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역과 더 가까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해당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역과의 근접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약간은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올 2월 달 분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꼭지점이다. 신축 분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살려고 했을 때 좀만 지켜보자. 그렇죠. 예. 그쵸, 그때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6억 1천만 원 아파트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여기랑 비교는 안 되지만 여기가 7억이에요. 7억 1천. 네. 가격 차이가 1억이나 차이가 나요. 근데 입지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1억까지의 차이가 날 만큼의 입지 여건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저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 5억 7천만 원이에요.
예. 10년 차인데. 그리고 여기와의 차이가 대충 1억 4천, 1억 5천 차이가 나죠. 네. 그럴 경우에는요. 저는 이 아파트도 앞으로 조금은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 밑에 동네로 가던가 예. 아니면은 다른 데 가겠다는 걸 투자 성향을 밝히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얼만큼 될 것이냐. 그렇죠. 여기 아파트가 직장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년 사이에 예를 들면은 예. 5천만 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긴 대충 한 2에서 3천만 원 정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걸 팔고 넘어가실 건가요? 넘어가실 건가요? 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우리가 물건을 중고거래로 샀다 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택의 거래는 세금이 부여가 돼요. 부과가 되죠. 취등록세가 기본으로 들어가죠. 예.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2%대가 나와요. 예. 7억이니까 대충 한 2.3%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있죠. 예. 지금 얼마 그 2억 후반대로 매입을 하셨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2억 7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면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못해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가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넘어갔을 때 여기는 예. 3천만 원 오르고 여기 2천만 원, 5천만 원 올라서 여기가 2천만 원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여기를 팔았을 때 살 때 있죠. 사고 팔 예. 때 예. 여기는 3억이 넘어가니까 0.9%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나와요.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면은 합쳐서 1.8%의 중개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대략 5억 정도만 잡아도 중개 수수료가 6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수수료 예. 700만 원 잡고요.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여긴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되기는 하겠죠. 네. 하지만 여기로 넘어갈 경우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여기서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었을 때 세금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예. 누진과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네. 양도소득세가 2년 정도 보유했을 때 2천만 원일 때는 15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차이가 커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의 차이를 봤을 때도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예.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1,7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랑 같이 5천만 원 오르고 3천만 원 올랐을 때 차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요. 300만 원을 시청자님께서 버시는 건데 300만 원 벌려고 이사 비용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너도 나갈 거냐 이거죠. 차라리 같은 지역 안에서 있을 거라면요. 네. 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해당 지역 안에서 이동하실 거면요. 그냥 여기에 거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따지시고 가야 돼요. 단순히 시세 차익의 폭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해당 지역에서 이동하실 거면 조금 더 보유하실 거 추천 주셨습니다. 상담이 좀 부족하다, 아쉽다 하시면은 무료 상담 또 신청을 하시면은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서울숲 바로 그 뒤편에 있는 거. 네. 성수동인가요? 네, 빌라. 네. 빌라인데, 네. 사도 되나 해서요. 가격대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집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거기 바로 그냥 서울숲 그 주민센터 있는 데거든요. 네. 서울숲 주민센터 근처신 것만 네. 기억이 나세요? 8호 네. 여기 68-44. 아, 예. 성수동 685-44번지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이신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분 지금 성수동에 빌라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주소는 정확하지 네. 않는다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성수동 주민센터 인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혹시 방송 보시고 계시나요? 네, 예. 네. 서울숲 바로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인가요, 혹시? 네, 큰 저기 아파트, 높은 아파트 두 동 바로 뒤편이요. 아, 그 갤러리아 폴의 바로 뒤쪽에 이쪽 라인이겠네요, 그럼. 주민센터와 폴의 바로 뒤쪽에 있는. 네. 네, 네, 그렇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투자 목적 같은 경우, 여기는 신축 같은 경우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아마 좀 오래된 주택이지 않을까. 예, 예. 조금 한 10년 넘은 거요. 10년 넘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금액이죠? 4억대요. 몇 평형이요? 11평,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 대지 지분이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고요. 네. 그 다음에 11년 된, 10년 정도 된 예, 예. 10년 좀 넘은 거. 주택이고요. 실거주 목적은 아니시고요. 빌라. 빌라,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요. 실제로 거주 거주하실 건지 아니면은, 아니요. 네? 전세 끼고. 전세 끼고 투자 목적이시고요. 네.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아니, 항상 그쪽 주변을 지나다니다가 네. 그쪽이 항상 좀 궁금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네, 일단은 이 지역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이 성수동에서 가장 먼저 주상복합이 생긴 것이 바로 이 갤러리아 폴이에요. 네. 여기가 뭐 연예인들 많이 산다는 그 소문이 무성한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 서울숲이 바로 밑에 네.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 혹은 이 녹지 조망이 되는 데들은 보통 시세 차이, 그 상한가와 하한가 차이가 이 조망권만 한 1억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동구에서는요, 이 네. 지역을 전략 네.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2005년도에. 네. 11년 전이죠. 지정을 네. 했는데 11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라던가 주민의 의식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미미했었어요. 지지분이했었고요. 네. 최근에 풀렸어요, 여기가. 네. 그런 게.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카페 가보셨죠? 카페들이 많이 생긴 거. 네, 카페 거리로. 그쵸. 전화- 여기가 네. 원래는 그냥 일반 그 주택가였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카페에 대한 최근 한 7년 전부터 카페 네.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 인기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에 1층에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수익률이 좋아진 거죠. 근데 지금 가격대가 좀 다른 가격도 지역에 많이 올라갔죠. 비싸더라고요. 네,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다시 네. 말씀드리면 여기는요. 대지 지분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10년 전만 해서도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기회를 이 지역 주민들이 놓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페 너무 거리로 만들어 버리면서 하나의 네. 특색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 지역을 재개발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여기를 단순히 빌라를 전세 끼고 투자할 때 어느 정도의 네.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갈 것인가 이것만 보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10평이 얼마라고 하셨죠? 4억? 예, 평당 거의 4,000꼴이더라고요. 4천이죠? 평당 4천꼴이죠? 예. 네, 대지 지분이 평당 4천이면 너무 비싸요. 이 지역 같은 네. 경우 3천만 원 선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요, 주택 같은 거, 단독주택지는 5,000대, 그건 단독주택이잖아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단독하고 다세대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 네, 너무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의 단독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요. 3,500선이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첫 번째는 카페 거리가 활성화가 되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된 거고 이제는 네. 여기가 카페 거리는 특성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다시 올렸을 때 카페 거리에 편승을 해서 그 상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빌라는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그래서 저 상담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은 그렇게 해도요,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거에 충분히 나와요. 예. 근데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재개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망 지역의 어떤 재건축이 가능한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그 주택들 있죠? 한 예. 40년 돼가지고 허물고 다시 빌라로 올려야 되는 이런 데들. 예.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땅 가격이 많이 뛴 데들. 이런 데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권의 논현동이라던가 이런 데들. 한 30년, 40년 된 빌라들. 땅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시세 차익은 올라가요. 예. 하지만 이 기간에 비해서 여기가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느냐를 봤을 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네, 전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투자보다는요, 해당 이 성수동 내에서도 다른 투자 유망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상 시간이 생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짧게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따로 저희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던가 아니면 네.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근데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왕십리 쪽에 네. 주택이 네. 단독주택인데 네.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지금 무효됐어요. 근데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네. 그냥 보유하고 있는 32평 단독인데 네. 보유하고 있는 게 낫나 해서요. 일단 왕십리역 인근 같은 경우는 꼭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순차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가 이제 왕십리- 성공 사례가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인근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재개발에 해당될 만한 지역들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잘 될 거니까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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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더 상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당산동 사가에 네, 예, 삼성 2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만기가 9월 달로 아니 11월 달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네, 그거를 그때 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네. 월세를 돌릴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전망이랑 매도 타이밍 한번 상담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영등포구 당산동 4가 삼성 2차 아파트 매도 타이밍이랑 이제 향후 전망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나요? 저기 11월 대비 2년 되죠. 2년이 됐고요. 네, 예. 네, 네.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때 2년 전에 3억 3천. 3억 3천 정도 됐고, 그럼 이제 네. 좀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셨겠네요? 네. 네, 네. 지도를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말씀하신 데가 당산 삼성 2차 아파트. 네네. 네, 여기 한 300세대 정도 되죠? 392세대. 네, 네. 한 400세대 가까이.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나홀로 네.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입지 여건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홀로 아파트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작은 네. 땅인데 네. 어떤 입지 여건이 좋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좀 더 좋아요. 시대 차익보다는요. 월세를 놓으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월세를 놓을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시대 차익이 꾸준히 되는데 예.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전세로 해서 시대 차익보다 보시는 것보다는 플러스 네. 알파로 월세까지 보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지금 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그 전세냐 월세냐 고민하신다는 게 자금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는데 네, 이제 네. 만기 되면은 월세로 돌릴까 하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전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두신 게? 가격이요? 네. 가격이 2억 8천이요. 2억 8천에 전세를 두셨고요. 그러면 네. 그 어차피 월세로 돌릴 경우에 뭐 반전세나 반월세로 돌릴 경우에 한 1억이 얼마 정도로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금이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죽을 정도의 돈이 갖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전세냐 아니면 월세냐 네. 지금 2억 8천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은 전세로 둘 경우 아니면은
월세로 둘 경우 이 차익 자체가 대략 네. 한 1억 8천 정도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를 월세로 두고 하느냐, 아니면 네. 1억 8천을 투자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하느냐, 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예. 네, 그 고민이 되죠? 네. 이럴 때는 1억 8천만 원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일단 결론부터 드리자면요. 삼성 네. 아파트 보유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요. 예. 내릴 때 전세에 대한, 월세에 대한 여력이 있으면 월세를 두시는데요. 네.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방송상에 이걸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월세를 둬라. 월세로. 예. 예, 월세를 둬라. 근데 다른 곳에 네. 투자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돈을 갖고 다른 곳에 레버리지 활용을 해서 월세를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있는 건 전세로 두고. 네네네. 전세를 그거 두든 월세를 두든 일단 가게에 대한 상황이라던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요, 제가요. 예, 이제 예. 그거는 방송을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를 오시던가 아니면 전화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을 하세요. 예. 예. 네네. 예.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실 때 다른 투자처도 찾아보실 것을 추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고충처리센터 진행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 부동산 상식 전해드리는 토막 상식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한능민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최근 2년 사이에 소형 주택을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뭐 소형 주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25평 이하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다세대 주택도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투자를 하십니다. 신혼부부부터 해서 나이 많으신 고령의 연로자들께서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특히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면서 소형 주택을 하는데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세금 같은 부분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누구나 시청자님께서는 공동명의가 세금 혜택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먼저 주택을 보유하시고 계실 때, 그 주택을 투자하실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색깔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좀 밝은 색깔로. 네. 취득, 보유, 그 다음에 처분. 이 하나가 바로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의 저건데요. 이 취득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혜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 금액대에 따라서 일괄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큰 해당은 없고요. 일단 주택의 금액대와 평형대에 따라서 1%대, 2%대, 3%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 같은 경우 공동명의에 대한 절세 혜택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보유입니다. 보유기간에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지만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나갑니다. 하지만 이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9억 이상의 주택이 없으니까 그 크게는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6억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인별 과세입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은 각자의 것으로 분분을 해서 각자의 지분이라던가 이런 금액대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보유의 때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처분대입니다. 이 처분대는 모두들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히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셨고 시세 차익이 크시면 크실수록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처분하실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바로 누진 과세입니다. 작게는 6%에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6%에서 38%까지 금액에 따라서 다른 어떤 시세 차익에 따른 과세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소형주택의 경우 해당될 만한 그런 금액대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금 같은 경우가 양도 차익별 세액인데요. 어차피 2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 되면은 40%의 과잉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2년 이상 됐을 때는
3년 단위로 이렇게 3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2년 단기 투자 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2년 단기 투자를 했을 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많이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대가 6%가 되기 때문에 150만 원대, 그리고 3천만 원이면 300만 원대고 1억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크게 되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 약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 1억 원을 한 명이 명의로 됐을 때 1억 원이 부과가 될 수, 1억 원이 표준 과세로 돼서 과세 표준이 돼서 금액이 과세가 1억 1,8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과세가 되느냐, 아니면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양쪽에 5천만 원씩으로 부과가 돼서 600만 원씩 나오느냐. 일단은 한 명 명의면은 1억 8천만 원, 1,8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두 명으로 했을 때는 5천만 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총 합쳐서 1,20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 때 금액이 약 600만 원 정도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양도 처분에 있어서 공동명의를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데 1억 이상 이에 어떤 과세가 나올 만한 시세 차익이 날 만한 주택 같은 경우는 꼭 공동 명의를 하시면은 세금 절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부동산 나이는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신에 맞는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투데이 매물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역번호 02-377-0288로 연락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성공예감 부동산 나인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투데이 매물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 연수구 청학동 택지지구내 이마트 에브리데이 구분상가입니다. 계약 면적 5,497.52제곱미터, 전용 면적 3,434.71제곱미터로 1994년 10월에 준공됐고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80억 원, 임대가는 월세시 42억에 월 2천에 100만 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은 10억 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투자금은 28억 원 예상해 봅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택지지구 내 이마트 에브리데이 구분상가입니다. 자세히 입지 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위치한 프라자 건물의 지하 1층의 상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장점이 인천 연수구 택지군의 상가라는 겁니다. 그만큼 충성도가 높고 대부분의 9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대부분의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상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도 2%가 채 되지가 않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 인근의 남동 인더스트리파크나 송도 국제도시가 위치해 있어서 어떤 직주 전접이 굉장히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어떤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주 만족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거주를 하십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얘기를 하신다면은 이 거주민들의 상가 자체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남동 인더스트리파크라던가 이 송도 국제도시의 상권까지 이용하시려면은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매장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인선의 연수역 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입지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거주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주민이 많은 만큼 상가 지분율이 굉장히 적은 만큼 이 상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대형 마트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원이라고 그 대기업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충성도 오픈 주거 지역의 상가로서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만큼 또한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꼭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지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구조 및 특징입니다. 인근 지역의 마트가 입점 부지 부재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 위치가 지금 2층에 있고요. 반경 5km 이내에는 어떠한 마트도 없습니다. 6분에서 7, 차를 이용해서 6분에서 7분 정도까지 거리를 가셔야지만 롯데마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거주민들은 이 지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가 지역이 굉장히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 1000평대의 상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계약 면적이 1600평, 전용 면적이 1000평에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점을 갖고 있는 위치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변동이 될 희망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매가인데요. 매매가 80억입니다. 하지만 80억 다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보증금을 높인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현 매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증금이 42억 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2,100만 원이 월세로 꼬박꼬박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이 입점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임대 수요를 임차 금액을 납입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대출이 현재 10억 원이 대출이 받은 상태고요. 더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 맞춰져 있는 것은 10억 원입니다. 이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7.3%, 7.8%의 높은 수익률이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물의 장단점과 투자 및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소망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소망 화장품이라면 아실 텐데요. 거기에 자회사입니다. 어떤 해외 투자라던가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프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이마트 에브리원이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2년 단위로 내년 1월 달과 2019년 1월 달에 5%의 복리 인상을 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출을 포함해서 7.8%지만 앞으로 더욱더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상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트가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큰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걱정이 또 많이 되실 텐데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 글로벌에서 앞으로의 10년 장기 계약을 확정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에브리원이 만약에 물러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소망 글로벌이 직접 입장을 해서 많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말 그대로 거액 투자를 하셔서 연금형 부동산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 매물 자체가 대형업체의 입점입니다. 대형업체의 장점이라면 절대 본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고 현재 맞춰져 있는 임차 자체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소형 점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마트 에브리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마트도 없거니와 또한 이 이마트 에바리오 자체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임대속도 충분히 기대하고요. 또한 임대료 상승은 계약서상에서 5%, 2년 단위로 5%를 계약하겠다, 인상을 하겠다라고 계약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다양한 방면의 활용 동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에브리원, 이마트 에브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고 투자를 마음껏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 택지지구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구분상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충북 진천군 진천면 산업단지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591.73제곱미터, 연면적 588.42제곱미터로 2016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총 4층으로 원룸으로 17가구가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 임대가는 보증금 2억 7,500만 원에 월 40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은 3억 7천만 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투자금은 2억 1,500만 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 진천면 산업단지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자, 어떤 매물인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소액으로 다가구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저에게 상담을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2, 3억대 상가주택, 상가 점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개발 호재와 또한 숨겨져 있는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해낸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억대로 다가구를 하시고 싶은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입지여건 같은 경우는 진천 산수단지와 진천 신척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배후 수요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부고속도로라던가 다양한 고속도로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울과 불과 1시간 반밖에 거리가 걸리지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진천의 음성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018년에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좀 지도를 보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진천 신척 산업단지와 진천 산수 산업단지가 바로 해당 매물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는 아직 미개척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요. 어떤 주택도 없고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매물 지역이 지금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인근에는 그 음성 혁신 도시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개발 호재를 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산천 산업단지라든가 산수 산업단지라든가 신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100% 분양인데요. 많은 도시들에서 특히 이제 지방 지역에서는 보면은 어떤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비율로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사실은 극히 드물고요. 예를 들면은 청라국제도시라든가 송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개발 진행이 된 지 10년이 넘어갔지만 토지에 대한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0%가 채 되지가 않는 시점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중앙정부 기관들이 다 서울로 몰려있던 것을 지방의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혁신도시 하나의 개발인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정부 기관이 이전이 됩니다. 11개 굉장히 많은 정부 기관이 이전이 되는데요. 물론 정부 기관이 이전되면 정부 기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전을 하거니와 뿐만 아니고 이런 관련된 하부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다양한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기업들이 이주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있는 예하 부대라던가 어떤 다양한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2020년까지는 어떤 집가 상승이 꾸준히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 특히 충북 같은 경우, 충북의 진천 같은 경우는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태양광 사업의 중심입니다. 이 태양광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이고 하나큐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큐셀이 신천 산업단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한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4일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후 수요가 더욱더 많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런 개발 호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특종인 2016년 6월 달, 저번 달에 준공이 되었고 임차가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즉시 바로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임차 기울음을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1층은 필로티 구조, 2, 3, 4층은 총 17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넓은 대지 면적이 자랑이고요. 또한 산업단지의 배후 수요로서 굉장히 실주거지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거다라고 하고요. 매매 가격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8억 6천만 원입니다. 100평이 넘는 대지에 8억 6천만 원. 또한 임대는 현재 보증금 2억 7,500만 원, 월 400만 원이 나오는 높은 수익입니다. 대출은 3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 실투자금이 다가구임에도 불구하고 17세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억 1,500만 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해서 수익률은 현재 관리비를 제외하고 14.6% 굉장히 높고요. 관리비까지 포함하면은 18%가 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만 하시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태양광 산업의 중심인 산업단지가 바로 배후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근에 있는 음성 산업단지 외에 7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 자체가 많이 진천면 자체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요. 주거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적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세 차익도 임대료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충북 진천면 산업단지 다가구 주택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매물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성수역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고요. 실 전용 면적은 59.5제곱미터로 2015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총 5층 중에 2층으로 3룸 구조고요. 매매가는 3억 4,500만 원, 임대가는 전세 시에 3억 500만 원, 실투자금 4천만 원 예상해 봅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입지 여건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성수동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제가 굳이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대중적이고 많이 잘 알려진 지역인데요. 많은 매물들이 사실 여기 신축 다세대 매물들은 대부분 투룸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은 3룸입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대로변 이면 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 가능성이라던가 어떤 입지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동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중공업 지역이겠죠. 이 중공업 지역 해당 바로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인데요. 아무래도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달에 이 중공업 지역 재생각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면서 많은 연예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또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지역입니다. 또한 성수 IT 산업개발진흥구라든가 성수 전략정비구역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이주 수요라든가 직장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대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성동 테크노밸리가 인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은 주거 지역은 이 중공업 지역 내에서 해당 지역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주의 깊게 보시면 앞으로 매매가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이 이면도로 대로변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층과 2층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층 이상의 고층 빌딩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변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로변의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바로 활성화되는 상권 이면도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집가의 상승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중공업적인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조 및 특징을 보시면은 방색이 굉장히 희귀합니다. 또한 욕실과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특히 이 3룸 같은 경우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라던가 전기가스 국탑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거실장과 이 안방의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많이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데요.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거실에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장과 안롱의 안방에 붙박이장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3, 4인 가구들이 이용하는 3룸 같은 경우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을 지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1층 필로티와 엘리베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과 그 밑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랍장으로 서랍의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하얀색 화이트 톤으로 바닥 면적부터 전체적으로 꾸몄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그로시한 소재를 사용해서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어떤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실과 또한 방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과 LED 등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매매가입니다. 3억 4,500만 원입니다. 3룸 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저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임대는 현재 3억 500만 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는 4천만 원의 실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물의 장단점과 투자 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역과의 거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10분 정도의 거리 있고요. 하지만 역과 지금 매물지의 그 사이는 대부분이 오피스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직장과 집이 굉장히 직주 근접이 굉장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일단 이 중공업 지역의 투자처, 주거 지역의 투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중공업 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같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많은 개발의 호재의 중심에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스리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무료 상담을 또 신청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77-0288로 전화 주시면 언제나 문 열려 있습니다.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 됐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또 빠른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02377-0288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